교육 100년 지대계를 세워나가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교육 제도에는 전국 초중 고등학교에서 수능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뭐 박수라도 쳐야죠. 네. 네, 너무 그렇게 귀엽게 오래 박수를 치시는 분 누구세요? 네, 부산 아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이, 부산 아가씨. 지난번에 나오시고 나서 오늘 또 나오셨네요. 그럼요, 먼 길 또 왔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해요. 부산 분들은 별로 황심소 안 듣는 줄 알았더니 부산 아가씨 때문에 이제 부산에서 황심소 듣는 분이 더 많이 생길 것 같네요. 그게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근데 그 옆에서 뭐 하면서 영혼 없는 이 멘터도 아니고 말을 하시는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 영쌤입니다. 네, 본인이 로맨티스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요즘에 뿌듯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네. 예전에 워크숍 갔을 때 로맨티스트 그 테이블에 앉아 있었더니 네. 다들 영혼 없는 그 리액션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로맨티스트들의 특성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거든요. 오이, 네. 훌륭한 자기 발견입니다. 근데 사실 로맨티스트는 그 영혼 없는 멘트를 던져도 뭔가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그런 마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저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글쎄요, 뭘까요? 그 막 뭔가 이렇게 신뢰를 주는 막 그런 것 때문인가 이미지? 꿈보다 해몽이 좋네요. 아. 네. 뭔지 모르겠지만 로맨티스트한테 또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이제 교육에 대해서 혹시 이 나라 교육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관심이 있거나 또는 뭔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거나 교육에 대해서 우리 한번 황심소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가지는 답답함, 궁금함 또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 사연들을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오늘 그 사연 한번 상담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읽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17개월 차이가 나는 자매의 엄마이자 로맨티스트가 높은 M자 아줌마입니다. 예전에 어떤 문화센터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박사님의 강의를 듣고 팬이 되었어요. 특히 로맨 엄마는 아이랑 연애한다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래요. 첫째는 제 첫사랑이었는데 사실 저는 연애한다고 생각했지만 아이는 아이디얼리스트이기에 짝사랑이었어요. 근데 남자처럼 저를 버리고 떠나지는 않으니까요 뭐.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는요. 더 이상 엄마들과 아이들이 언제라도 바뀔지 모르는 교육제도에 벌벌 떨며 조바심 치지 않아도 되는 교육의 100년 대계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 궁금해서 박사님께 말을 걸었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도 한 치맛바람 했던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들 하는 치맛바람이 아니라 제가 해주고 싶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요. 아이들이 어릴 때 내 아이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 또 수재임을 확인받기 위해서 온갖 연구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심리검사와 IQ 테스트를 전전했거든요. 또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는 거의 매주 하루나 이틀씩 결석하고 남편이랑 여행을 갔어요. 화석캐러, 암자 구경하러, 이리 놀러 저리 놀러. 지금 부모님들은 체험학습을 많이 하지만 그때는 거의 아무도 하지 않았거든요. 한편요, 저는 작년 큰아이가 입시를 할 때는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알아봐 줄 수 있는 교육 및 입시 전략을 짜는 전략가이자 정보통으로서 엄마의 역할을 하느라 동분서주했어요. 아이들이 잘해주어서 첫째는 연세대에 다니고 있고요. 한 아이는 이제 대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제 딸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여성이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그런 나라를 만들 후보가 나온다면 망설임 없이 찍을 거예요. 근데 교육 개혁을 하겠다고 서울대를 폐지하거나 552 학제 개편, 10시 이후로 사교육 금지 등 제도 개편에 대한 공약들을 보면 미래의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모든 사람의 눈먼 욕망을 긁으려 하거나 적을 설정하려 한다는 느낌만 들어서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기댈 수 있는지 막막하고 불안해요. 정치인들은 주로 말로만 사교육을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딴 세상 소리로 느껴져서 아주 신난하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국영수나 내신, 수능을 위한 사교육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항상 조바심이 있었고 지리산 산골에서 온 사람 취급도 많이 당했어요. 그때마다 저는 이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원에 있는 선생님, 스카이 나온 과외 선생님이 엄마보다 아이를 어떻게 더 잘 알 수는 없다고요. 진짜 그래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학원 프로그램이라 해도 내 아이는 프로그램 깔면 돌아가는 컴퓨터가 아닌데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저는 피아노 사교육, 바이올린 사교육, 철학 사교육은 꽤 긴 시간 했고 아이도 좋아했어요. 큰아이는 5살 때부터 친 피아노를 그만두고 싶지 않아 해서 고1까지 레슨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그럼 정치인들이 척결해야 한다고 하는 사교육은 뭘 말하는 건가요? 공교육의 범위 밖에 있는 금전적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모든 교육 전문 서비스를 말하는 건가요? 모든 사교육이 나쁜 건가요? 황심소에서 이야기하듯 자신의 욕망도 모른 채 무작정 학원을 끊는 엄마가 나쁜 건가요? 반대파를 빨갱이, 친일파로 덮어씌우듯 선거철만 되면 무작정 사교육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적을 공격하며 영웅행세하는 정치인이 나쁜 건가요? 아무리 제도 개편이 된들 엄마들과 학원 시장이 개편되면 그만큼 또 진화할 거예요. 교육 시장이 어쩜 약간 광풍 같은 느낌이었어요. 엄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지 잘 모르면서 좋은 교육은 둘째치고 성공하는 교육에 대해서라도 잘 아는 것처럼 마구 이야기해요. 학부모 모임이 조금 그런 면이 있고 엄마들은 거기서 벗어나면 엄마들 자신과 자식이 한꺼번에 추락해버릴 것 같은 조바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은근히 자극하는 학원가가 있고요. 맞지도 않는 통계와 선례를 들어가며 그럴듯하게 살살 자존심 긁어가며 얘기하면 며칠간 끙끙거릴 수밖에 없어요. 또 학부모 회의 가면 학교 선생님들도 은근 학원에서 배워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552 학제 개편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저는 안철수가 정말 한국에서 자신의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지켜본 아빠라면 그런 제도 개편으로 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거든요. 552 학제 같은 제도 개편은 절대 교육의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애정을 갖고 한 명 한 명의 인간으로 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특히 2년간의 진로 교육이 하나마나한 교육이 될 거라고 믿어요. 대학교에서 경영대를 나왔다고 훌륭한 경영자가 되는 아이 없고 컴퓨터 공학과를 나왔다고 해서 실력 있는 프로그래머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뭔가 일을 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수련을 해야 하는 건데 학점 수료를 통해서 한다뇨. 연애를 책으로 배운다고 잘하나요? 이렇게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뭔가 창의적인 것 같은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엄마들에게는 이번에는 또 뭐? 라는 황당한 공포로 몇 년마다 한 번씩 트라우마 같은 경험으로 다가온답니다. 어쩌면 모든 엄마가 원하는 것은 자신의 아이가 나름대로 자기 가치를 발휘하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선생님들은 계신데 교육의 제도는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도 개혁은 말뿐인 듯한데 아이들이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큰 흐름에 의해 희생당하리라는 공포에 언제나 떨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자신이 잘하고 또 하고 싶은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어머님 보내준 사연은 거의 교육 전문가의 이 대한민국 교육 문제 보고서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되게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아이가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학원을 가야 합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입시 교육으로 너무 포커싱 돼 있는 부분을 얘기한 건 아닌가요? 뭔 말이에요? 입시 교육으로 너무 포커싱 된 거를 이야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연 주신 분은 가장 대적으로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 아이한테 좋아하고 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냥 거기에 맞는 거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게 학교에서 그걸 안 해주니까 이 부모가 직접 그냥 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했는데 한편으로 보면 그게 치맛바람이라고 또 뭐 욕도 들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거를 또 사교육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 정치인들은 선거철만 되면 사교육 금지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사교육이 나쁘다고 하는데 대체 그들이 금지하려고 하는 사교육이 뭐며 왜 그걸 금지해야 되죠? 그리고 학제 개편 뭐 이 제도 개편 이러는데 제도 개편은 왜 하는 거죠? 이 질문을 그냥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럼 이거는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죠. 이분이 지적한 거는 이 선거 때마다 우리 교육 문제라고 정치인들이 떠들어대고 있는 게 진짜 우리 교육 문제를 이분들이 제대로 알고 떠들어대는 겁니까? 그냥 뭔가 건수 내듯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닌가요?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거철만 되면 뭔가 창의적인 것 같은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엄마들에게 이번에는 또 뭐 이런 황당한 공포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그 말은 뭐예요? 정치인들이 이 학부모들 표를 얻겠다고 내는 공약이 실제로 교육 문제를 알고 제대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그럴듯하고 그냥 멋있어 보이는 거, 또 그게 뭐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조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공약을 내고 있는 이런 일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정확하게 하신 거고 거기에 대한 답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게 교육 공약이라고 낸 거는 실제로 교육 문제를 정확히 알고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뭔가 좀 새롭고 괜찮고 본인들이 일을 하는 것 같은 쇼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공약을 내는 거 맞거든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교육 제도가 확 바뀌고 또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지 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불안에 떨게 되는 거 그건 어떻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정치인들을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는 또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면 상담이 안 되죠. 재밌는 건 이분이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육의 100년 대계는 어떻게 가능한가 그게 궁금해서 저한테 이 사연을 보냈대요. 근데 저는 이분한테 교육의 100년 대계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교육의 100년 대계라는 게 어떤 뜻인가요? 혹시 그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냥 막연해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어떤 올바른 교육을 할까 이런 정도로밖에 안 들리지 구체적인 어떤 게 들리진 않아요. 네. 교육 100년 대계라고 하면 교육이 실제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이 국가의 과제이자 계획이다 이런 뜻으로 농자지 천하대본에 농사를 짓는 것은 천하의 가장 기본이 된다 뭐 이런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랬을 때 이제 왕조 체제에서 또 이 어떻게 국민들을 교육시키는가 이거는 사실 메이지 유신 때 이후로 일본이 국민 계몽 또는 이 근대 국가에 있어서 국민을 계몽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고 또 그 국민을 계몽시키는 주체는 국가여야 한다라는 사고에서 이 교육 100년지 대계라는 용어가 만들어졌는데 상당히 이거는 일제시대 때 일본이 뭐 조선을 근대화시키려고 했던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이 용어고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일본 국민들 전체를 교육시키려고 할 때 많이 사용됐는데 아마 원래 이 교육지 100년 대계라는 말은 어디 중국 고전에 나오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인지 맹자님이 하신 말씀인지 그것까지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고전에 나오는 좋은 이야기들을 각기 다른 한국이나 일본이나 심지어는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무엇을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로 삼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런 구호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한국에서 이 교육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사용이 된 거는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제시대 이후에 일제시대부터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국가가 주도가 돼서 그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게요. 이 어머니는 교육의 100년 대계를 바래요. 그 말은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요한 교육은 국가가 주도가 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가의 충실한 시민으로서 이거를 이제 말이 좋아서 시민이라고 그러지 지금 충실한 국가의 시민은 황국 시민으로서 육성 발전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황폐하 하는 이 멘탈리티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고 나서 새로운 국가로 건립이 됐어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구성원들을 교육시키는 기본 철학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 어머니가 아마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본인이 배울 때 교육지 100년 대계라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어머니가 우리 애를 교육을 잘 시키고 싶어,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라고 하는 기본적인 토대는 일제시대에 이 황국 신민을 교육하는 그 토대의 연장선상에서 교육을 생각하는 놀랍지 않아요? 왜 웃어요? 아마도 이 얘기를 쓰셨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막연히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당연히 막연히 생각하죠. 네.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알고 있으면 이 말을 썼겠어요. 왜냐하면 이 상담하시는 분은 어쨌든 공교육에 맡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뭔가 바로 거기서 네. 인가요. 당신은 공교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가가 교육을 전담해야 된다라고 믿는 그 교육의 100년 대계 그 생각을 있으면서 실제로 당신이 현실 생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행했던 거는 이 부모가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도움이 되고 또 아이를 위해서 아이 각각의 특성을 살리고 자유롭게 이 아이가 어떤 특정한 틀이나 이념에 주입되지 않고 인간 그 자체의 본연을 유지하면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실제로 그거를 당신이 치맛바람이라는 그 용어까지 사용해가면서 하셨거든요. 그럴 때 왜 하셨어요 하면 자유로운 사고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교양 있는 이 시민으로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것은 그러면 어떤 염원에서 했나요? 교육 100년치 대계 염원에서 했어요. 놀랍잖아요. 이게 아까 영성께서는 이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 이렇게 반영이 됐군요라고 표현할 때 저는 속으로 교육 철학 좋아하네. 여기서 무슨 철학이 있어. 중구난방 좋은 이야기는 다 갖다 붙이는데 진짜 이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용어를 쓰고 하면서도 정작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분이 진짜 아이에게 들인 지극정성, 노력, 하신 행동은 참 양육을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언급하는 단어들은 진짜 맥락을 알면 차마 쓸 수 없는 단어들을 썼다는 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그대로 잘 드러내고 또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교육이라는 걸 받고 있는 상황을 잘 드러낸다는 거죠. 자, 이게 사실은 참 재미있는 게 학부모나 학생이나 좋다는 건 다 하려고 해요. 근데 정작 그게 뭘 말하는 거니? 왜 하니? 그것이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니? 라고 하면 전혀 당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과 정작 표현하는 단어들이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교육 철학이라고 할 때 이걸 뒤죽박죽 두서가 맞지 않는 교육 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교육 철학이 없다는 거예요? 교육 철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된 용어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또 정작 그걸 왜 하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막연히 뭐 교육의 백년대계,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용어를 쓰면서 마치 그래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이 어머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어머니는 원하는 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세상, 그리고 여성이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세상을 바라고, 그런 나라를 만들 후보가 나온다면 망설임 없이 찍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런 후보가 나와요. 항상 나와요. 그런데 그런 후보를 만들 후보는 나오는데요, 만드는 대통령은 쉽지 않다는 거. 그거는 왜냐하면 만들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내일 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뭐 그와 비슷한 네. 뜻이죠. 어머님은 지금 엉뚱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찍어야 되냐고요? 그냥 막 찍으세요. 어머님이 확실히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 보고 여성이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라고 더 강하게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저 말하는 게 뭐가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뭐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뽑고 막연히 그 사람이 할 거라고 이렇게 맡겨놓지 말고 누구든 뽑아가지고 자꾸 나는 이런 걸 원한다는 걸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들어줄 확률이 좀 더 높은 거죠. 그거는 분명히 느껴지세요? 네, 그거는 느껴져요. 영수님 훌륭해요. 아, 네. 이 말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후보를 뽑는데, 그거는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보통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으로 나오는 인간은 대부분 보통의 인간이 나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보통의 인간이에요 놓지, 미친놈은 넣을 수 없잖아요. 아니면 완전히 이상한 사람,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과대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이 나라를 이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건 그건 과대망상증이에요. 동의합니다. 네. 그런 인간들을 우리는 찍는 게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러고 누가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우리 중에 보통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본인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하고 힘들고 그걸 하려면 힘드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밀어줘야 되나, 그 행동을 보여야지 그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머님 아셨죠? 망설임 없이 찍는 건요, 지금 넣은 후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무나 그냥 찍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대를 폐지하거나 5의 학제 개편, 10시 이후로 사교육 금지 이런 제도 개편 공약을 내놓는 거는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참 무시하고요, 뭐 교육과 관련해서는 뭐가 진짜 에센스고 뭐가 중요하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적인 공약이라는 거는 저도 똑같이 동의하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그냥 막연히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사교육을 줄이거나 억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육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이라는 게 없어요. 어차피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다 이루어지는 게 교육이지, 공교육, 사교육이라고 구분하는 건 정부의 입장에서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이 공교육이고 정부가 마음대로 안 하고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교육이 사교육 이 구분밖에 없는데 재밌는 건 대한민국 교육은 기본적으로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은 정부의 통제하에서 정부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교육을 보고 있으니까 공교육, 사교육이라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은 정부의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이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교육도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잖아. 여기서부터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라고 하면 공교육, 사교육 운운하는 거는 겉으로는 마치 학부모를 생각하고 학생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정부, 국가 권력을 중심으로 한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그 이야기도 할 수 있다는 거. 어머님 그 부분에 있으면 막연히 생각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척결해야 한다고 하는 사교육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다고 믿거나 또는 국가 권력 밖에 소위 말해서 세금으로서 통제할 수 없는 거. 근데 대한민국은 사교육조차도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있어요. 왜? 어떤 면에서 그런지 여쭤볼까요? 학원 네. 허가 그런 거요. 없애버리면 가장 무서운 게 뭔데요? 사교육하는 사람 걸리면 잡힌다예요. 오죽했으면 개인이 하는 과외도 뭐라고 등록하라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사교육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국가 권력에 의해서 모든 교육 활동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죠.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정스러운 이 국민들을 통치하는 통치수를 발휘하고 있다는 거. 거기에서 대한민국 교육의 모든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교육을 국가 통치에 또는 정치인이 국민들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 목적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이 교육 제도에 대한 개편이 나오고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을 이렇게 약간 이용하는 건가요? 그 통치술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어떤 그것도 건지. 사실은 통치술로 사용한다는 거는 네. 국가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마치 조삼모사 같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말은 이 원숭이한테 밤을 줄 때 아침에 3개를 주고 저녁에 4개를 주마 그랬더니 너무 적어요. 좀 더 많이 주세요. 그러니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그러니까 원숭이가 고마워요. 우리가 하나 더 받은 것 같아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이 조삼모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는 바꾸는 것도 없고 실제로는 더 나아지지 하는 것도 별로 없음에도 마치 뭔가 일을 한 것 같고 생색도 내고 마치 변화를 일으키고 잘하게 된 것처럼 만드는 거. 정부가 그래서 교육 제도를 바꾼다는 것은 바로 조삼모사와 같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별 효과는 없지만 그렇죠. 사람들의 우리가 불안을 관심을 가지고 뭔가 일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진짜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이 교육을 책임을 진다고 하고 국가가 진짜 교육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생각이 정치인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거는 국립대라도 소위 말해서 국공립대학이라도 등록금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예산으로 대학 등록금 특히 국공립대학 등록금 면제하는 거는 별로 큰 부담이 안 돼요. 지금 어느 대통령 후보가 기본소득 운운하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예산의 10분의 1로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안에서
소위 말해서 정부 권력이 교육기관을 통제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세금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교육부 관료든 또는 관료들이 본인들의 커넥션과 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가장 거부한다는 거. 그거에 대한 이해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히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이렇게 입학을 시키면 그걸 투명하게 제도화한다면 그게 되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 안 된다고 막는 건 지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뭔가가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으로 혜택 보는 사람들이 뭐 그걸 그것도 가리고 있고요. 싶어 한다는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저는 있고요. 들렸어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금과 같은 대학 입학이 들어가는 게 서열화돼 있고 또 그것이 상당히 각 대학마다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기득권에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동참하고 있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미래의 막연히 일어날 수 있는 또는 막연한 불안정한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보고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문제라고 하는 거를 그냥 겉으로 해결해 주는 척 조삼모사의 제도 변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이 본인들한테도 영향가가 있다는 거. 차마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뭐 서울대 폐지 사실은 서울대 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울대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의 학벌을 나타내는 가장 정점에 있는데 그런 학벌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건 서울대 폐지라는 용어를 할 게 아니라 국공립대학을 통합화한다든지 일원화한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대학이 아니라 코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라고 그 국공립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등록금을 안 내도 되고 왜? 학생들의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특히 국공립대학은. 그리고 각 지역별로 그 코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 캠퍼스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캠퍼스에 가서 학점을 따면 되고 자기가 따고 싶은 학점이 있는 과목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 가도 되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에 가도 되고 또 자기가 어느 교수가 참 괜찮더라 저 교수 강의 듣고 싶다 하면 뭐 광주를 가기도 하고 대구도 가기도 하고 서울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차피 모든 학생들 명단은 다 전산화돼가 교육부 시스템 안에 있는데 수강 신청도 그래서 수강 신청하고 자기가 그 시간 맞춰가지고 그 장소에 가면 되잖아요. 못하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한 가지 여기에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반론이 있잖아요. 어떤 반론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연세대가 다시 서울대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연세대가 서울대 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서열화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그럴 이렇게 때 반론을 하죠. 네, 반론을 해요. 네. 그럴 때 첫째 내가 이야기할 수는 되면 어때요? 그러면 연세대가 서울대로 이름이 바뀌면 연서울대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져보죠. 그렇지 않고 연세대로 있다. 그럴 때 내가 씩 웃어요. 왜 웃는지 아세요? 글쎄요. 연세대는 돈을 내고 다니고 음, 코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는 등록금을 안 내고 다니면 어느 게 절대 우위를 가지는지 아세요? 무료. 네. 그러니까 상위 30%가 서열이 없어짐으로 밑은 의미가 없어질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 그래 되면 그게 지방과 서울의 대학을 운운하는 것도 없어져요. 그것이 얼마나 국민들을 속이는 속임수였다는 것이 그대로 증명이 되죠. 왜 지방 대학이 그게 나쁘게 취급이 됐냐면 지방대 애들은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할 것이고 처음부터 들어갈 때 성적이 나쁠 거다라는 이 생각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상황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서 10%나 20%, 30%가 대학을 갈 때는 그 자체로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조금이라도 나은 계층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대학을 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대학을 나오면 마치 배운 사람처럼 취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1980년대 초까지 상황입니다.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대학을 가는 비율이 30%가 채 안 됐어요. 그게 30%가 넘어선 거는 80년대 중반부터예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2017년까지 무려 30년 동안에 이 대학과 국가기관은 엄청난 사기를 국민들을 대상으로 쳤던 거예요. 아까 이 사람들이 코리아 내셔널 유니버시티 시스템으로 바뀌었을 때 반론이 제기되는 거는 대학에서는 무슨 반론을 제기하는지 알아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서울 캠퍼스에 있는 교수들이 더 훌륭하시고 학생을 잘 가르치지 않겠어요? 라는 반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서울대학교 나오신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교수를 지역으로 로테이션 시키면 그런 문제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역으로 로테이션 시키면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지역으로 로테이션도 시키는데 그럼 교수들이 싫어하죠. 자기가 서울에 살다가 너 부산 가서 1년 가르쳐 그러면 내가 왜요? 공무원들은 그런 걸 하긴 해요. 근데 교수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근데 교수님의 질이 차이난다 생각하진 않는데 그게 핵심이에요. 네.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난 처음에는 사실 40년 전, 50년 전에는 이 국립대 교수가 서울 진짜 그랬어요.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만 받아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 교수로 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3,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대한민국 대학에서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거는 이 각 지역에 있는 교수들의 퀄리티의 차이는 별로 없다. 왜? 다 하향 평준화가 됐거든. 다 뭐 미국에서 박사 받든 외국에서 박사 받은 사람들이 많고 어차피 빨리 들어와가지고 자리 못 잡은 사람은 지방으로 다 밀려났고 어차피 교수가 되고 나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노력을 해서 발전시킬 필요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주신 질문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뭔가 창의적인 것 같은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 거는 엄마들에게는 거의 황당한 공포를 야기시킨다는데 그거는 정치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런 공약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하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학부모들이나 이 사회에서 지식인들의 역할이 문제인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지식인들은 사실은 거의 사기와 같은 업무론의 공모자들이거든요. 대한민국 지식인들은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훨씬 더 인정받고 좋은 대우를 받고 지낼 수 있어요. 아마 오늘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교육에 대해서 정말 막연하게 불만만 있었던 거지 문제의식만 있었지 그 틀 안에서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낸 뭐 관료건 정치 권력이건 어쨌든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고 한편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전에 만들어진 틀 안에 그 교육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도 또 갇혀서 자기가 갇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까? 작년에 고위 교육직 공무원, 교육부에서 기획 담당하는 공무원은 교육부에서 가장 브레인이라고 하고 최고로 똑똑한 공무원으로 뽑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 나무시라고 그 해임된 사람 알죠? 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개돼지죠. 그렇죠. 일반 국민들은 개돼지 수준이니까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 그게 다른 부처의 공무원이 아니라 교육부에서 기획을 담당하는 최고의 브레인 공무원이 그 소리를 할 수 있고 그게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라는 걸 알려줬을 때 지난 3,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떤 속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교육 시스템을 유지해 왔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려준다. 한 사람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 아까 교육의 백년대계라는 이 말이 계속 눈에 들어와요. 이 안에 계속 갇혀 있었다는 사실이 약간 그것이 네. 마치 황국 신민의 선서를 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의 멘탈리티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공유됐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 도저히 조금도 인식하지 않고 마치 우리의 교육의 문제를 지적할 때는 교육지 백년지 대계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스스로 진짜
자기를 속이는 주문을 외우는 아주 놀라운 상황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이 또 사연, 이 놀라운 사연을 주신 분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된다면 교육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인식하는 게 참 재밌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답이 없는 문제를 누구나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진짜 재밌는 우리 속마음도 알고 또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또 사기술과 기만술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전 그래서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욕망과 또 본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번듯하게 보이고 싶은 그 마음, 또 그렇지만 속에 아무한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욕망, 이런 모든 걸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슈가 어쩌면 교육은 아닐까. 돈을 번다, 더 많이 벌어야 된다, 이건 너무 노골적이고 교육은 우아하면서도 노골적인 욕망을 다 드러내고 있는 굉장히 재밌는 이슈니까 여러분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 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깨달음을 또 얻은 부산 아가씨입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더 이상 제도 탓하지 말고요. 또 국가가 무엇을 해줄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부모가 돈이 없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다 길이 있어요.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걸 해드릴게요. 사연을 보내주세요.